점 차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우유 회사에 있는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에이, 우유 회사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겠죠. 어떤 의견을 그랬더니 일단은 엄청 많이 먹는 나라에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아서 크게 염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저 역시 한국 사람들이 우유를 그렇게 아직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그 2리터씩 먹거든요. 네네. 예,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봤을 때에는 양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게 1차적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나 양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1컵에서 2컵 정도를 이제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소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당불내증이라는 건데요. 유당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설사가 난다든지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소화 자체가 안 되시는데요. 그런데 우유를 계속 드시게 되면은 유당을 분해하는 세균이 장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우유를 많이 먹어도 설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당 외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이랄지 단백질은 소화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당만 없는 우유를 드시면 문제가 없이 소화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안 교수님. 그러니까 유당 불내증이 문제는 유당 분해 효소의 문제인데요. 사실 유당 분해 효소라는 게 알코올 분해 효소처럼 계속 이제 우유를 먹다 보면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당 분해 효소가 생성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다시 또 유당 불내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제 유당 분해 효소의 또 생성이 또 줄어들어서 유당 불내증이 되고요. 또 유당 불내증이 되면 분해되지 않는 유당이 결국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트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같은 것들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반찬이 없으면 우유에 밥을 말아 먹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도 우유를 많이 마시고. 근데 피부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 잘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나요? 예, 개개인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유에는 오히려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더 많다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는요, 우유를 말에 젖인 마유, 양에 젖인 양유와 같이 약으로 썼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우유가 허약한 것을 보충해 주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오히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피부 트러블이 없다면요,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KBS